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지난 1월 로하스는 프리드먼 사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단장이 직접 전화했다는 건 중요한 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하스는 미안하다, 다른 팀으로 가게 됐다는 트레이드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먼이 전화한 이유는 사사키가 입단하게 됐는데 등번호를 양보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저스를 떠나는 줄 알았던 로하스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번호 양보는 베테랑 선수가 입단하면서 기존에 달고 있는 입지가 약한 선수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사사키는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11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프리드먼이 11번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니포넴에서 다르비슈의 번호를 물려받아 11번을 달았던 오타니는 에인절스에는 11번이 영구 결번인 탓에 17번으로 바꿔 달았고 대표팀에서는 16번을 달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16번이 노모의 번호이기 때문에 선구자였던 노모의 뜻을 자신이 이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지바 롯데에서 오타니의 번호인 17번을 달았던 사사키는 다저스에서 11번을 달게 됐고 대표팀에서는 14번을 달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11번을 달았던 오타니와 일본에서 17번을 달았던 사사키는 번호가 바뀌게 됐습니다. 사사키에게 11번이 각별한 이유는 아버지와 조부모가 돌아가신 도우쿠 대지진이 2011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마모토는 오릭스, 다저스 대표팀에서 모두 에이스를 상징하는 번호인 18번을 달고 있습니다. 650만 달러의 입단 보너스를 받았지만 올해 연봉이 최저 연봉에 해당되는 76만 달러인 사사키는 로하스에게 술을 선물했고 로하스는 일본에서 인기가 크게 올라갑니다. 로하스가 11번을 사사키에게 양보하고 선택한 번호는 2014년 데뷔 시즌에 다저스에서 달았던 72번이었습니다. 그렇게 12살의 차이가 나는 1989년생 로하스와 2001년생 사사키는 절친이 됩니다. 로하스는 사사키의 등장곡도 골라줍니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면 그 곡에 맞춰 사사키와 함께 춤을 추겠다는 공약을 합니다.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지대한 역할을 한 선수 중 한 명은 사사키입니다. 사사키는 5월 9일 애리조나 원정에서 4이닝 5실점으로 교체됩니다. 8대3으로 앞섰던 다저스는 로버츠 감독이 사사키를 61구에서 교체한 후 8대11로 역전을 당하지만 오타니가 날린 3런을 포함해 9회 초 6득점으로 14대11에 역전승을 거둡니다. 그 경기 후 사사키는 지난 경기에서 어깨가 불편했지만 팀의 민폐가 될까봐 통증을 참고 뛰었다고 합니다. 사사키에 대한 여론은 차갑게 식습니다. 사사키는 지난해 야마모토와 마찬가지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습니다. 야마모토는 마이너 리에까지 75일이 걸렸던 반면 사사키는 98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리에 5경기 성적은 2패 6.75였고 구속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다저스는 스캇, 트라이넷, 예이츠, 코펙이 심각한 집단 부진에 빠지고 그라테롤의 복귀가 무산됐으며 유일하게 마감 시한 때 보강한 브록 스튜어트마저 부상을 당합니다. 필립스는 이미 시즌을 마감한 데다 반다도 작년 같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해진 다저스는 프리드먼 사장이 사사키에게 불펜으로 던질 수 있냐고 묻습니다. 단 여전히 너는 우리 팀의 선발 자원이며 며칠 동안 충분히 고민한 다음 거절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알겠다고 답한 사사키는 그날이 가기 전에 불펜으로 뛰겠다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 사이 다저스는 사사키를 바꿔주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사사키는 건강 염려증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다저스는 엘라트라체 박사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어깨에 불편함을 주는 구종이 슬라이더라는 걸 알아냅니다. 다저스는 사사키의 하체 근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근력 코치도 붙여줍니다. 또한 로필 코디네이터에게 사사키를 맡기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사키를 지켜본 힐은 사사키의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너무 일찍 회전하는 문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2022년과 2023년처럼 뒷다리를 구부러지게 하자 메카닉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사키는 그날 호텔방에서 맨손으로 피칭을 하면서 하체 사용법에 대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등판에서 바로 100마일을 찍습니다. 트리플 A에서 2번의 1이닝을 던지고 마지막 주에 합류한 사사키는 1이닝 2K 3자범퇴와 1이닝 2K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고 정규 시즌을 마칩니다. 하지만 사사키가 포스트 시즌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와카 시리즈 1차전에서 8회 불펜이 가동되자마자 난리가 났던 다저스는 2차전에서도 8회에 올라온 슈엔이 당혹스러운 피칭을 합니다. 하지만 9회에 등장한 사사키는 3자 범퇴로 경기를 마쳐 불펜에 작은 등불을 켜게 됩니다. 테오스카가 속죄 3런을 날려 역전에 성공한 DS 1차전에서 사사키는 9회를 무실점으로 막아 정규 시즌 세이브 없이 PS에서 통산 첫 세이브를 올린 다저스 최초의 신인이 됩니다. 그날은 오타니가 승리 투수가 되고 사사키가 세이브를 올려 일본 투수들이 PS 경기에서 선발승과 세이브를 합작한 최초의 경기가 됩니다. 다음날 사사키는 더 긴박한 상황에서 등판합니다. 스넬이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했지만 슈엔이 8회 실점을 하고 9회 트라이넨이 안타 1루타 1루타로 2점을 실점함으로써 한 점 차로 쫓기게 된 다저스는 베시아가 올라와 아웃카운트 2개를 잡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계속된 2사 1삼루의 동점 위기에서 트레이 터너를 상대로 사사키를 등판시킵니다. 그리고 사사키는 터너를 공 2개로 잡아내 통산 첫 2개의 세이브를 모두 PS에서 기록한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됩니다. 11회까지 진행된 4차전에서는 8, 9, 10회를 퍼펙트로 막은 사사키는 DS 3경기에서 4.1이닝 1피안타 무볼넷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팀이 강적인 필리스를 꺾는데 결정적인 활약을 합니다. NLCS 1차전에서 크게 흔들렸지만 로버츠 감독이 빠르게 교체하고 투랭이 트라이넨의 공을 피함으로써 불론 위기를 넘긴 사사키는 이후 2경기에서 깔끔한 피칭을 합니다.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도 8회 초 1사 1, 2루에서 올라왔고 8회 종료 때 너무 낮게 던진 토스를 프리먼이 잡아주면서 9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습니다. 9회 초 2사 1, 2루에서는 마일스 스트로와 대결이 성사됐는데 스트로는 토론토가 사사키에게 줄 국제 보너스 머니를 클리브랜드에서 가져오기 위해 계약을 떠안았던 선수였습니다.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8회를 어렵게 넘긴 사사키는 9회 못 맞는 공과 2루타로 무사 2, 3루에 몰렸고 글래스나우로 교체됩니다. 바저의 타구가 펜스 아래에 박히고 키케가 미친 수비로 경기를 끝내는 기적이 일어난 경기였지만 이제 와서 보면 로버츠 감독은 NLCS 1차전과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사사키를 빠르게 교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다저스는 사사키의 10.2이닝 1실점과 로블레스키의 5이닝 6K 무실점 첫 4경기에서 실망스러웠지만 월드시리즈 마지막 2경기에서 3.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슈엔, 윌 클라인의 미친 4이닝과 7차전 선발 투수 3명의 불펜 투입으로 베시아까지 이탈한 불펜 문제를 꾸역꾸역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사키가 없었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우승 퍼레이드 때 마이크를 잡고 사사키를 불러내기도 했던 로하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월드시리즈 우승 후 배츠의 집에서 벌어진 춤판 때 사사키와 동반 댄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사사키의 춤 실력이 충격적으로 형편이 없어 성공하지 못했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실망스러운 정규 시즌이었지만 시즌 막판에 기적적으로 돌아와 우승에 큰 역할을 한 사사키는 내년에 선발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춤을 가르쳐주겠다는 로하스를 피해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